헨젤과 그레텔. 옛날 아주 깊은 숲속 작고 허름한 오두막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빠는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새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집안에 먹을 것이 바닥나자 새어머니는 조용히 아빠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들을 숲에 데려다 놓고 오는 게 어때요? 아빠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고요? 아이들이 있어봐야 먹을 것만 더 줄어들잖아요. 이러다 우리도 굶어 죽겠어요. 새어머니는 끝내 아빠를 설득했어요. 내일 아침 숲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오면 절대 집으로 못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헨젤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말았어요. 잠든 척하던 헨젤은 모두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주머니에 반짝이는 하얀 자갈을 가득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헨젤은 걸으면서 주머니 속 자갈을 하나씩 몰래 떨어뜨렸어요. 조금씩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숲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아빠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길이 험하니 여기서 이걸 먹고 잠시 쉬고 있거라.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어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두 남매만 숲에 남겨졌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숲에는 이상한 소리들만 가득했어요. 그레텔은 덜덜 떨며 말했어요. 오빠, 무서워.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자갈로 길을 표시해뒀어. 달이 떠오르자 자갈들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반짝이는 자갈들을 따라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깜짝 놀란 새어머니를 향해 그레텔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뿌려둔 자갈 덕분이에요. 며칠 뒤 또다시 끔찍한 계획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새어머니가 밤새 헨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헨젤은 자갈을 구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조심조심 자갈 대신 빵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숲속의 새들이 모두 쪼아먹고 말았죠. 그날 밤 헨젤과 그레텔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걷고 또 걷던 두 남매 앞에 기묘한 집 하나가 나타났어요. 지붕은 설탕, 벽은 초콜릿, 창틀은 쿠키로 만들어진 꿈속에서나 볼 법한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우와, 진짜 집이야. 한 입만 먹어도 되겠지? 살짝 쿠키를 뜯어먹던 그때 집안에서 늙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처음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그 할머니는 사실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변장을 한 무서운 마녀였어요. 마녀는 헨젤을 작은 우리에 가둬서 살을 찌우려고 했고 그레텔에게는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손을 내밀어 봐라.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만져보게. 마녀는 눈이 나빠서 헨젤의 손끝만 만져볼 수 있었어요.
헨젤은 매일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내밀며 살이 안 찐 척 속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녀는 말했어요. 이제 됐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오늘은 헨젤을 요리해 먹어야겠구나. 그레텔, 오븐을 태워라. 어서! 그레텔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여기요. 안쪽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마녀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레텔은 힘껏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오빠, 어서 나와. 이제 괜찮아.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녀가 숨겨둔 보물을 챙겨 숲을 빠져나왔죠. 두 남매는 결국 아빠와 다시 만나 따뜻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어머니는 사라져 있었고 이젠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되었답니다. 혹부리 영감. 옛날 아주 먼 시골 마을에 작고 단정한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엔 얼굴에 커다란 혹이 달린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혹부리 영감이라 불렀지만 영감님은 언제나 싱긋 웃으며 자신의 혹도 소중히 여겼답니다. 어느 날 혹부리 영감은 땔감을 하려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참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톡톡 곧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큰일이로군. 비를 피할 곳이 있을까? 영감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산 중턱, 나무 사이에 허름한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덜컥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은 깜깜하고 차가운 공기가 스르륵 스며들었죠. 왠지 으스스한 기분이 들자 영감은 무서움을 잊으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괴지나 칭칭 나네. 얼씨구 좋다. 그런데 그 순간 펑 하고 연기와 함께 도깨비 몇 마리가 짠 하고 눈앞에 나타났어요. 이야, 영감. 노래 아주 신나게 잘 부르네. 그러게 목소리가 어찌나 흥겨운지 우리 발이 절로 들썩거렸다니까. 도깨비들이 껄껄 웃으며 다가오자 혹부리 영감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자 도깨비 중 하나가 물었어요. 그 노래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요? 가수같이 잘하던데. 영감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에서 나온다고 했다간 목을 떼가자고 할지도 몰라. 겁이 난 영감은 얼른 말했어요. 예, 제 노래는요. 이 혹 안에 든 노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뭐라고? 그 혹 안에 노래 주머니가 들어있다고? 그렇다면 그걸 우리에게 주게나. 대신 좋은 선물을 주지. 도깨비들은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영감의 얼굴이 달린 혹을 쑥 떼어갔어요.
그리고는 영감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 보화를 와르르 쏟아 놓았답니다.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혹부리 영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보물을 껴안고 깡총깡총 뛰듯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죠. 그 이야기는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성격이 괴팍하고 욕심 많은 또 다른 혹부리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혹 하나 떼고 금은 보화를 받았다고? 욕심 많은 영감은 다음 날 비가 오는 틈을 타 혹부리 영감이 갔던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두막에 들어선 그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괴지나 칭칭 나네, 얼씨구 좋다. 그러자 또다시 펑! 도깨비들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욕심 많은 영감은 잽싸게 말했어요. 저기요, 저도 노래 주머니가 이 혹 안에 있답니다요. 도깨비들은 잠시 눈을 찌푸리더니 금세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가짜 노래 주머니잖아. 이런 자에겐 벌을 줘야지. 도깨비들은 자신들이 들고 온 커다란 혹 하나를 욕심쟁이 영감의 다른 쪽 볼에 찰싹 붙여버렸어요. 아이고, 아유, 혹 때려다가 혹 하나를 더 붙였네. 욕심 많은 영감은 2개의 혹을 달고 엉엉 울며 산을 내려왔답니다. 꽤 많은 토끼. 옛날 산속 깊고 울창한 곳에 아주 무섭고 덩치는 크지만 조금 어리석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유, 배고파. 오늘은 꼭 뭐라도 먹어야겠어. 호랑이는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잡아먹으려고 숲을 어슬렁거렸어요. 그때 마침 풀숲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작은 토끼를 발견했죠. 하하, 저 녀석이면 오늘 저녁으로 딱이군. 호랑이는 토끼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반갑다, 토끼야. 오늘은 네가 내 밥이다. 토끼는 깜짝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호랑이님, 지금 저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떡이랑 같이 드시는 건 어떠세요? 떡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 떡 말이냐? 마침 제가 떡을 구워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그 떡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저를 잡아먹으셔도 늦지 않아요. 그거 좋지. 그럼 떡부터 먹고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네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말랑말랑 아주 꿀맛으로 구워드릴게요.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토끼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고 돌멩이를 하나, 둘, 모두 11개를 모아놓았어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죠. 자, 여기 10개입니다. 10개? 네, 제가 숫자에 아주 밝거든요. 토끼는 돌멩이를 불에 올려놓고 열심히 떡 굽는 흉내를 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차! 큰일이다! 왜? 떡만 먹으면 목이 메이실 게 분명해요. 물이 꼭 있어야겠어요. 그럼 물은 내가 구해오마. 아니에요. 제가 다녀올게요. 호랑이님은 이 떡을 잘 지켜보고 계세요. 절대 먼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10개 잘 세어놨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토끼는 깡충 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호랑이는 배가 고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앉아 돌멩이를 하나씩 세어보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무리 세어도 10개인데? 이 바보 같은 토끼가 숫자를 잘못 센 게 분명해. 그럼 하나쯤 먹어도 모르겠지? 배고픔에 지친 호랑이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와그작! 뜨거워! 호랑이는 입을 부여잡고 펄짝펄짝 뛰었어요. 뜨거! 호랑이 살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또다시 배가 고파진 호랑이는 대나무 숲에서 토끼를 다시 마주쳤어요. 나를 속이고 달아난 토끼! 이번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마! 그런데 토끼는 오히려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제가 먼저 먹지 말랬잖아요. 더 구워야 말랑말랑 쫄깃쫄깃한 떡이 되는데 먼저 드셔서 딱딱하고 뜨거운 걸 드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먼저 먹어서 그런 거냐? 그럼요. 제 말을 안 들으셨잖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번엔 마침 참새를 잔뜩 잡으려던 참이에요. 참새도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참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저를 잡아 드셔도 늦지 않아요. 참새라. 그것 또한 맛있겠군. 호랑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또 훅 하고 말았어요. 토끼는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세요.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바글바글 모여있죠? 정말로 대나무 숲에는 참새들이 모여 있었어요. 눈을 꼭 감고 입을 크게 아 하고 벌리세요. 제가 참새들을 한 번에 잡아서 입속에 쭉 넣어드릴게요. 호랑이는 토끼 말을 믿고 눈을 질끈 감고 입을 크게 벌렸어요. 절대로 눈 뜨시면 안 됩니다. 눈 뜨면 참새들이 놀라서 도망가요. 호랑이는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이 토끼는 대나무 숲에 불을 붙이고 저만치 달아났어요. 타닥! 대나무가 타는 소리는 마치 참새떼가 우르르 날아드는 소리 같았죠. 온다. 그런데 그때 엉덩이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자 호랑이는 눈을 번쩍 떴어요. 이미 대나무 숲은 불길로 가득했죠. 불이야!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소리를 지르며 혼비백산 달아났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화가 난 호랑이가 토끼를 붙잡았어요. 불을 지르고 달아나다니 이젠 절대 안 속는다. 호랑이가 토끼를 한 입에 꿀꺽 하려는 순간 토끼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어요. 아이 참, 호랑이님. 불을 지른 건 제가 아니라 사냥꾼들이었어요. 사냥꾼들이라고? 네, 그 사냥꾼들이 지금도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니까요. 꽁꽁 언 연못으로 가보니 정말로 사냥꾼들이 가만히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낚시가 뭐냐? 아, 호랑이님 모르시는구나. 낚시는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긴 줄을 물속에 내리면 맛있는 물고기들이 알아서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물고기부터 먹고 그 다음에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럼요. 낚시는 진짜 쉬워요. 움직이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토끼는 얼음이 꽁꽁 언 연못에 작은 구멍을 하나 내고 말했어요. 여기에 꼬리를 쏙 담그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호랑이는 이번엔 속지 않으려고 주위를 잘 살폈지만 사냥꾼들은 정말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호랑이는 토끼의 말대로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죠. 시간이 지나자 스르르 물이 얼어붙었어요. 꼬리가 안 빠지네. 그때 토끼는 멀찍이서 외쳤어요. 호랑이님, 물고기 꽉 잡으셨네요. 전 이제 집에 갈게요. 그리고는 깡충깡충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호랑이는 꼼짝하지 못한 채 꼬리가 연못에 얼어붙어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발견한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데려가 버렸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어느 숲속에 사이좋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그러고는 아기 돼지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단, 집을 지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어야 한단다. 새 아기 돼지는 알겠어요, 엄마. 하고 대답한 뒤 들뜬 마음으로 숲속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를 모아 집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첫째 돼지는 부지런히 지푸라기를 엮어 금세 집을 완성했어요.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를 주워 나무집을 지었어요. 형보단 더 튼튼하게 지어야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지붕도 만들고 문도 달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돼지는 생각했어요. 첫째 돼지 형네 집은 지푸라기로 지어져서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갈 것 같았어요. 둘째 돼지 형네 집은 나무로 지어져서 강한 바람이나 맹수 앞에선 금세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내 돼지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며 집을 지었어요. 비도 바람도 다 막아주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막내 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형들이 집을 다 짓고 노는 동안 막내 돼지는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벽돌을 쌓고 마침내 벽돌집을 완성했어요. 정말 튼튼하고 멋진 집이야. 이제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시무시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배가 몹시 고팠고 숲속에 새로 생긴 아기 돼지들의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오늘은 돼지고기를 맛보겠군. 늑대는 먼저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돼지야, 돼지야, 문 열어라. 안 열면 내가 후 불어서 무너뜨릴 거다. 첫째 돼지는 벌벌 떨며 문 안에서 말했어요. 안 돼. 넌 나쁜 늑대잖아. 늑대는 입에 바람을 가득 머금고 지푸라기로 만든 집은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는 깜짝 놀라 둘째 돼지의 나무집으로 도망쳤어요. 동생아, 늑대가 나타났어. 첫째 돼지가 들어오자 둘째 돼지는 나무집의 문을 꼭 잠갔어요. 늑대는 이번엔 나무집 앞에 섰어요. 돼지들아, 문 열어. 안 그러면 후, 불어버린다. 둘째 돼지도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 넌 위험한 늑대야. 늑대는 다시 바람을 가득 모아 이번엔 좀 더 세게 불어야겠군. 한 번에 나무집이 날아가지 않자 늑대는 다시 한 번 더 세게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로 만든 집도 결국 흔들흔들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형제는 둘 다 겁에 질려 막내 돼지의 벽돌집으로 달려갔어요. 막내야, 도와줘. 어서 들어와. 문 잠글게. 늑대는 벽돌집 앞에 섰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무너뜨려주마. 하지만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막내 돼지의 집은 아무리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숨이 차 헉헉거렸고
결국 지붕 위에 있는 굴뚝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했어요. 막내 돼지는 창문으로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벽난로에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굴뚝을 타고 쏙 하고 떨어지자마자 뜨거운 벽난로 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뜨거! 늑대는 깜짝 놀라 달아났고 다시는 숲속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 형 돼지들은 막내 돼지에게 말했어요. 막내야, 우리도 다음엔 너처럼 정성 들여 지을게. 막내 돼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정성을 들이고 꾸준히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함께 지내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오지의 마법사. 넓고 넓은 초원 한가운데 캔자스라는 마을에 도로시라는 귀여운 아이가 작은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캔자스는 바람이 자주 불던 동네였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이상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창문과 지붕이 덜커덕 덜커덕 초원 전체가 바람에 뒤틀리는 것 같았죠. 토토는 도로시의 품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렸어요. 괜찮아, 토토. 나한테 꼭 붙어 있어. 그런데 갑자기 휘웅 하고 땅이 흔들리더니 도로시의 집 전체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집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바람개비처럼 빙글빙글 돌았고 도로시는 토토를 꼭 끌어안았어요. 휘웅. 바람이 잦아들자 집은 푹 하고 착지했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데리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자 캔자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눈부시게 화려한 색색의 꽃, 반짝이는 나무, 초록빛 언덕, 그리고 작고 동글동글한 사람들이 숲 사이에서 나오며 이야기했어요. 우와,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낯선 아이. 드디어 동쪽의 나쁜 마녀가 사라졌어요. 나쁜 마녀요? 사라졌다고요? 도로시는 당황했어요. 그때 은빛 모자를 쓴 북쪽의 착한 마녀가 다가왔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야. 네 집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이곳까지 날아왔는데 마침 떨어진 곳이 동쪽의 나쁜 마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단다. 그럼 제 집이? 그래, 네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마녀를 눌러버린 셈이지.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란다. 도로시는 깜짝 놀랐지만 모두가 밝은 표정이라 조금 안심했어요. 여기는 오즈라고 불리는 마법의 나라란다.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다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그 방법을 물어보렴.
오즈의 마법사는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에메랄드 시티에 계시지. 그녀는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벽돌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토토, 우리 그 마법사를 찾아가야겠어. 그렇게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 나서는 모험은 시작되었어요. 도로시가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걷다가 옥수수밭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혹시 시간 좀 있어요? 도로시가 놀라서 둘러보니 허수아비가 나무 기둥에 걸린 채 팔을 흔들고 있었어요. 당신이 말한 거예요? 그럼요. 저 좀 내려주면 안 될까요? 가렵진 않지만 조금 답답하거든요. 도로시는 웃으며 묶인 끈을 풀어주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지혜가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럼 저와 함께 가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면 지혜가 있는 머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침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정말요? 와, 그럼 같이 가죠. 옥수수들아, 잘 있어라. 허수아비는 가볍고 유쾌한 걸음으로 일행에 합류했어요. 쭉 이어진 길을 걷다가 숲으로 들어서자 뭔가가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는? 무슨 드럼통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한데요. 소리를 따라가자 녹슨 채로 굳어버린 양철나무꾼이 서 있었어요. 부탁입니다. 기름 좀 부어주세요. 도로시가 기름통을 찾아 팔, 다리, 무릎, 목에 조심스럽게 기름을 발랐어요. 양철 나무꾼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심장이 없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마법사를 만나면 심장을 얻을 수 있다는데 혹시 마법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가요. 우리도 지금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 그리고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에메랄드 시티로 향했어요. 길이 어두워질 무렵 갑자기 으르렁 거대한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이 숲은 내 구역이다. 토토가 용감하게 달려들자 사자는 깜짝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 작은 강아지가 짖는 소리 한번 우렁차네. 사장님, 혹시 겁이 많으신가요? 네, 사실은 내가 사자인데도 겁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용기를 가지고 싶어요. 진짜 사자라면 당당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와 함께 가요. 마법사에게 용기를 달라고 말하면 돼요. 정말? 저에게 용기를요? 당연하죠. 저희는 머리, 심장, 집 다 필요해서 모인 거라고요. 사자님, 저랑 같이 걷죠. 겁날 땐 제 뒤에 숨으면 돼요. 고마워요. 그렇게 사자도 밝은 미소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모험에 합류했어요.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길. 도로시와 친구들 앞에 넓고 큰 강이 나타났어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죠? 난 물이 싫어. 헤엄도 못 친다고요. 물에 들어가면 나는 녹이 쓸어버릴 텐데 어쩌죠? 수영은 우리에게 너무 위험하니까 나무를 베어서 뗏목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나무는 양철 나무꾼이 잘 벨 수 있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허수아비님. 도로시의 좋은 생각이라는 말에 허수아비는 기뻤어요. 잠깐만. 그거 그럼 나무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해야 해요. 나무야, 미안해. 결국 양철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나무를 베었고 도로시와 친구들은 허수아비의 생각대로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그렇게 강을 건너고 언덕을 지나 숲에 다다랐을 때 몸집은 곰처럼 크고 무섭게 생긴 괴물 칼리닷이 나타났어요. 칼리닷은 사실 숲을 지키는 용맹한 동물이었죠. 하지만 칼리닷을 처음 본 도로시와 친구들은 무서워서 깜짝 놀랐고 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내가 앞에서 칼리닷의 시선을 뺏어볼 테니까 그동안 다들 도망치세요. 괜찮으세요, 사자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만 내가 우리 친구들을 두고 도망칠 순 없어요. 그렇게 사자가 칼리닷의 시선을 빼앗는 사이 친구들은 무사히 도망쳤고 뒤이어 사자도 재빠르게 숲을 빠져나왔어요. 와, 사자님 정말 용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느덧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초록빛으로 빛나는 도시. 그 이름은 에메랄드 시티. 큰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놀라며 나타났어요. 오호, 4명의 강아지까지? 이런 손님들은 처음이군요. 들어오시죠. 에메랄드 시티는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반짝거렸어요. 모든 건물, 모든 장식품이 눈부신 초록빛이었죠. 드디어 마법사가 있다는 거대한 홀 앞에 도착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이 홀 가운데 딱 서자 커다란 장막 뒤에서 번쩍번쩍 불빛이 터지고 웅장한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친구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때 토토가 갑자기
짓더니 장막 안쪽으로 달려갔어요. 토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순간 후루룩 천이 들춰지며 나타난 작고 수수한 아저씨는 조종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토토가 아저씨의 바짓단을 잡아 당겼어요. 이런, 이 용감한 강아지 때문에 들켰네? 도로시와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가 오지의 마법사인가요? 그래. 다들 나를 그렇게 부르곤 하지. 우리는 아저씨에게 부탁을 하려고 왔어요. 아저씨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혜가 담긴 머리를 주시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을, 그리고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저는 토토와 함께 우리 집을 캔자스의 마을로 돌려보내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기계를 조종할 수는 있지만 사실 마법사는 아니야. 다들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마법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사실 난 캔자스에서 풍선을 타고 날아왔다가 실수로 이 나라에 도착한 평범한 아저씨란다. 허수아비는 빙긋 웃었어요. 그래도 우리 부탁은 들어주실 수 있죠? 허허, 도로시의 집을 캔자스로 보내는 방법은 모른단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허수아비는 머리를 써서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그 일은 성공했고 그건 너에게 이미 지혜가 있는 거란다. 그리고 양철나무꾼은 누구보다 감정을 잘 느끼고 있어서 사자가 갈리닷에 맞설 때 사자를 누구보다 먼저 걱정해 주었고,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자고 할 때 나무를 생각하며 미안하다며 눈물도 흘렸어. 그건 감정을 잘 느끼고 있다는 증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는 무서우면서도 친구들을 놓고 가지 않으려 갈리닷과 맞서는 용기를 보여줬어. 그러니 그 능력들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란다. 듣고 보니 아저씨 말씀이 맞네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가진 힘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는 각각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허수아비에게는 밀집 지혜 뭉치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비단심장 장식품을, 사자에게는 용기 물약을 주었어요. 너희는 이미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단다. 이 선물은 그걸 잊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표시일 뿐이야. 그때 하늘에서 부드럽게 빛이 내리며 북쪽에 착한 마녀가 나타났어요. 도로시, 사실 너는 처음부터 캔자스로 돌아갈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건 바로 네가 신고 있는 은빛 신발이지. 이 예쁜 신발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래. 발꿈치를 3번 부딪히며 집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렴.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고 살며시 신발굽을 맞부딪혔어요. 3번, 톡, 톡, 톡. 그러자 반짝이는 빛이 발끝에서 피어나며 도로시와 토토를 감쌌어요. 눈을 떠보니 도로시는 자기 집 침대 위였어요. 바람은 잔잔했고 토토는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창밖을 둘러보니 도로시의 집은 조용한 마을 캔자스에 도착해 있었어요. 토토, 우린 정말 다녀온 거 맞지? 도로시는 토토를 따뜻하게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역시 집이 제일 좋아.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르른 숲속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다정한 엄마 염소와 귀엽고 장난기 많은 7마리 아기 염소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엄마 염소는 매일 아기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낯선 사람은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특히 늑대를 조심해야 해. 아기 염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늑대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목소리는 걸걸하고 발은 까맣지. 그런 늑대가 오면 절대 문을 열면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절대 안 열게요. 어느 날 엄마 염소는 시장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단단히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게. 그 사이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정말 엄마인지 아닌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엄마 염소가 시장으로 향하자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늑대가 살금살금 염소네 집으로 다가왔어요. 오늘은 염소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군. 늑대는 문을 똑똑 두드리며 엄마인 척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단다. 문 좀 열어주렴. 하지만 아기 염소들은 금세 알아챘어요. 아니야!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당신 목소리는 걸걸해. 늑대잖아! 깜짝 놀란 늑대는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 꿀을 잔뜩 마시고 다시 염소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맛있는 거 잔뜩 사왔어. 문 좀 열어주렴. 목소리는 엄마 같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첫째 염소가 말했어요. 발을 먼저 보여줘요. 늑대가 문틈으로 발을 보여주자 까맣고 거친 발이 보였어요. 당신은 늑대야. 우리 엄마 발은 하얀색이라고. 그러자 이번에 늑대는 밀가루를 발에 잔뜩 바르고 하얗게 만든 뒤 다시 찾아왔어요. 얘들아,
엄마다. 진짜 맛있는 거 사왔단다. 어서 문 열어주렴. 이번엔 목소리도 부드럽고 발도 하얗게 보여서 막내 염소는 정말 엄마인 줄 알고 덜컥 문을 열어버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늑대는 으악! 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놀라서 이리저리 도망쳤어요. 침대 밑, 옷장 안, 식탁 아래. 하지만 6마리는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오직 막내 염소만은 커다란 자명종 시계 속에 쏙 들어가 숨어 있었답니다. 잠시 뒤 엄마 염소가 시장에서 돌아왔어요. 집안이 엉망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얘들아, 다 어디 있니? 그때 시계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예요. 막내 염소가 나와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 염소는 막내 염소와 함께 늑대를 찾으러 조용히 숲으로 향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쿨쿨 잠든 늑대를 발견했어요. 늑대의 배가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기 염소들이 뱃속에서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엄마 염소는 조심조심 다가가 늑대의 배를 살짝 갈랐어요. 그러자 안에서 엄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6마리 아기 염소들이 하나둘씩 나왔어요.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한가득 넣고 실로 조용히 꿰매주었어요. 잠시 뒤 늑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배가 무겁지? 물 좀 마셔야겠군. 늑대는 연못으로 갔다가 돌멩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풍덩 하고 빠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아기 염소들은 절대 낯선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고 서로를 더 아끼고 지켜주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숲속 마을에 착한 나무꾼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무꾼은 늘 정직하게 살며 숲에 들어가 나무를 하고 나무를 팔아 가족들을 먹여 살렸죠. 어느 날 아침 나무꾼은 도끼를 들고 언제나처럼 산으로 향했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숲속을 지나 커다란 연못가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도끼로 나무를 열심히 찢고 있던 나무꾼은 그만 손에서 도끼를 놓치고 말았어요. 툭! 풍덩! 도끼는 연못으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내 도끼! 내가 가진 유일한 도끼였는데. 나무꾼은 안절부절하며 연못가에서 울상을 지었어요. 그때였어요. 철벅철벅 물결이 일더니 연못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허허, 나무꾼아.
왜 울고 있느냐? 산신령님, 제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그 도끼가 없으면 저는 더 이상 일도 못하고 가족들도 굶게 돼요.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직한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도끼를 찾아주지.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풍덩. 얼마 뒤 산신령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좋은 도끼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 도끼가 아니에요. 산신령은 다시 물속으로 풍덩. 이번엔 은빛으로 반짝이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 도끼는 낡고 작은 쇠도끼랍니다. 산신령은 빙긋 웃으며 진짜 쇠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쇠도끼가 네 것이냐? 네, 바로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정직한 너에게는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주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나무꾼은 3개의 도끼를 꼭 안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그 모습을 몰래 보고 있던 욕심 많은 나무꾼이 있었어요.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면 산신령이 금도끼를 준다고? 욕심 많은 나무꾼은 일부러 그 연못으로 찾아가 자신의 쇠도끼를 연못에 휙 던져버렸어요. 아이쿠! 내 도끼 어떡하지? 그러자 정말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느냐? 산신령님, 제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산신령은 연못에 풍덩 들어갔다가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욕심쟁이 나무꾼은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네, 그게 바로 제 도끼예요. 그러자 산신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금도끼도 은도끼도 쇠도끼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까지 잃어버리고 텅 빈 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정직한 나무꾼은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정직은 큰 복을 부른다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여우와 두루미.
햇살이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드는 아침이에요. 초록 이끼로 덮인 바위 옆에 빨간 지붕의 여우집이 보이네요. 집 안에서 여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어요. 바삭하게 구운 팬케이크와 향긋한 스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죠. 여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스프를 그릇에 담았어요. 오늘은 친구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요리도 특별하게. 조금 뒤 기다랗고 멋진 노란색의 단단한 부리를 가진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여우야. 어서 와. 내가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자자, 스프 식겠다. 어서 와, 앉아. 여우는 얇고 넓은 접시를 식탁 위에 척 올려두었어요. 그 위에는 고소한 스프가 넉넉히 담겨 있었죠. 고마워. 잘 먹을게. 하지만 두루미는 입을 가까이 대도 스프를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넓은 접시에 담긴 스프는 기다란 부리에 콕콕 튀기기만 했죠. 두루미는 슬쩍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런 두루미의 모습을 알면서도 여우는 후루룩 맛있게 스프를 먹으며 말했어요. 어때? 향이 끝내주지? 그래. 향은 정말 좋네. 여우는 속으로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 장난 참 재밌잖아? 며칠 뒤,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두루미의 집은 조용한 갈대밭 옆 강가에 지어진 포근한 나무집이에요. 잔잔한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여우는 신이 난 얼굴로 찾아왔어요. 코끝에는 기대감이 가득 묻어 있었죠. 두루미는 어떤 요리를 해줄까? 냄새가 아주 고소한걸. 여우야, 어서 와. 나도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곧이어 두루미는 고운 발걸음으로 부엌에서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스프는 길쭉하고 입구가 아주 좁은 호리병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우는 순간 멈칫했어요. 이게 뭐야? 호리병? 입도 안 들어가겠는데? 두루미는 여우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호리병에 긴 부리를 쑥 넣어 수프를 조용히 마셨어요. 여우는 코를 킁킁 냄새를 맡으며 입을 들이대 보았지만 수프에 입이 닿지를 않았어요. 맛있겠다. 근데 이거 좀 어려운걸. 두루미는 조용히 여우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지난번에 나에게 이렇게 했었지? 장난은 되돌아오기도 해. 여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미안해, 두루미야.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네가 속상했을 줄은 몰랐어. 나도 사실 오늘 너한테 화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다음부턴 진심으로 대접해줘.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니까. 두루미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수프를 넓은 접시에 담아 여우 앞에 내놓았어요. 이제 정말로 맛있게 먹어줘. 정성껏 만든 거야. 여우는 눈이 반짝이며 수프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호루룩 소리를 내며 수프를 마셨어요. 두 친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수프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답니다.